네, 이번 시간은 명제와 조건입니다. 일단 명제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일단 참, 그리고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은 12의 약수이다 그랬어요. 3은 12의 약수이다. 이 말은 네, 참입니다. 참. 그래서 참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부등식 6하고 8을 비교할 때 6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제가 되겠습니다. 흔히 학생들이 참인 것은 명제고 거짓인 건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는 10에 가까운 수이다.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에 가깝다는 건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2의 8제곱은 큰 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아닙니다. 네, 큰 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7은 3의 배수다.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것은 x의 값에 따라서 이것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떤 거? 참하고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이 되겠다. 다음으로 조건과 진리집합입니다.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을 보고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네, 방금 배웠던 거, 방금 예를 들었던 거, 이 부분, 방금 예를 들었던 이 부분이 바로 조건이 되겠다. 왜? x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은 인수분해 실제로 해주면 마이너스 3하고 1이기 때문에 x의 값은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 값을 대입해주면 참이 되고 다른 값에 대해서는 거짓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또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위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뭐가 되게 하는, 그렇죠,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고, 전체 집합 x는 6가 자연수예요. P라는 조건은 뭐냐면 x는 8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참여되게 하는 모든 x의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우리가 진리집합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와 조건은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뭐뭐이 아니다 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명제나 조건이 있을 때 P이다 였는데 얘를 부정하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P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고, 이건 명제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물결 P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영어로 아니다, 그러니까 나시기 때문에 나피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니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네요. 네, 그럼 이걸 부정하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x가 2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x가 그러면 2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호는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x는 2보다 크지 않다. 그 말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 명제에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거는 참인 명제였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해주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명제 P가 참이면은 P의 부정, 나P는 거짓이 되고, 명제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이 되겠다. 이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네, 원래 명제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명제였어요. 그럼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해주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은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다가 돼가지고 참이 되더라.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하면 그 부정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네, 이 조건 P를 참으로 하게 하는 그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었습니다. 그럼 not P라고 하는 것은 네, P가 아닌 애들이겠죠? P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 원소들은 어디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P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어군 P의 진리집합 P에 대하여 지금 부정을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네, 어떤 예에서 예를 들었어요? 네, 여기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의 아니다. 네, 다시 한번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명제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진리집합도 마찬가지로 네, 원래 P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P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1번 X는 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네, 13579 13579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6의 약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1, 2, 3, 6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다음 진리집합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은 0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네 x 더하기 3 x 빼기 2는 0이 되네요. 그래서 x의 해는 마이너스 3하고 2 그럼 우리가 진리집합을 뭐라고? 네, 마이너스 3하고 2 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와우, 다 지워졌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아주, 네, 그 다음 2x 더하기 3이 11보다 작다. 그러면 2x가 지금 8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네, 4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전체 집합 U가 X는 8 이하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때 조건 P가 소수이다. X는 소수이다 라고 했을 때 P와 나P,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2, 3, 5, 7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뭐라고? 1, 2, 3, 4, 5, 6, 7, 8 중에서 1, 4, 6, 8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다음 전체 집합 U가 X는 전체 실수입니다. 네, 두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 P의 우리가 진리집합은 뭐가 되고 그렇죠. P의 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또는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P의 여집합 또는 Q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연산으로 표현해보면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을 합집합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네, 그럼 첫 번째 나 P의 진리집합은 1부터 지금 5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 5 이제 P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표시하고 싶냐면 노란색으로 P의 여집합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5보다는 크다.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P의 여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간색,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은 이제 Q입니다. Q는 그대로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둘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를 해주면 되느냐? 합집합이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지금 노란색과 녹색을 지금 합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적어주면 x바, x는 기본적으로 뭐보다 지금 작죠? 네, 노란색은 지금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1보다는 작고 그리고 뭐보다는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떠한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얘네도 이제 뭐가 된다? 그렇죠. 명제가 다시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네, 교실이 있는데 이 교실에 모든 학생이 지금 남학생이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네, 이때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참이 되는 거고, 그런다 만약에 여기에 여학생이 이렇게 한 명 있으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라는 명제는 그죠 틀린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했을 때 네, p가 전체 집합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가 남학생이 됐을 때는 네, 그때는 참이 되지만 전체 집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라도 되지 않는 원소가 있을 때는 그때는 거짓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여기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라고 하면 그 명제는 그렇죠 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이라고 했을 때는 참인 게 네, 그렇죠.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여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건데 어떤 즉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의 상황처럼 여학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거짓이 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면 전체 집합이 x는 정수인데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4, 이것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2입니다. 그럼 이 명제는 그렇죠. 거짓이 됩니다. 왜? 지금 전체 집합이 정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수가 전체가 나와야 그때만 우리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진리집합은 0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됩니다. 왜? 공집합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네,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한 개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모든이라고 했는데 모든 게 나오지 않고 이 전체 집합이 나오지가 않고 그것에 대한 부분 집합만 몇 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면은 명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것을 부정을 해주면 네,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모든 것이 다 만족을 했어야 됐는데 걔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얘는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부정을 한다는 것은. 예, 다시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라고 했는데 얘를 부정해.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학생,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x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을 해주면 되겠다. 네, 어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하여 p다 라고 하면 얘를 부정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주면 되겠다. 예를 보면요.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네, 어떤 자연수는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명제가 지금 거짓이었습니다. 네,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이건 거짓이죠? 그럼 그걸 부정한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는 참이 된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참과 거짓이 반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네요.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부정해주면 어떻게? 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었고 그걸 부정한 것은 거짓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부정해주면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부정한 명제가 참이고, 네,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어떻게? 네, x제곱은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양변에 1을 더했다고 하면 네, x제곱 더하기 1은 1보다 크거나 같네요. 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예를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집합이 이렇게 5개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유한계로 5개 정도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면 되니까 그렇죠. 이 각각의 원소 5개를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2번은 어때요? 어떤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5개 원소를 대입해서 참인 게, 그러니까 성립하는 게 한 개라도 나오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것이고 전부 거짓이면 네, 참인 명제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거짓이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절대값 기회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절대값이 우리가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지냐면 네, 그대로 없어지고 0보다 작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이항해 보면은 이제 x 빼기 x니까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생각했고 그 안에서 모든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고 두 번째에서는 준식이는 네, 마이너스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항해 주니까 네,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 부분이니까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주니까 결과적으로 x는 뭐가 됩니까?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여기서 전체 집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5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어떤인데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보면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값 어떻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x 빼기 1의 제곱은 뭐보다? 네,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부분은 없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명제가 거짓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 게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도 없다가 됐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예로 갈게요. 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해주면 그렇죠. 작다,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뭐 절대값 x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어떤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적어보면 예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그렇죠.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정을 한 명제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은
네, 다음 명제 P 화살표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두 조건 PQ라고 그랬어요. 네,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P이면 Q이다 라고 우리가 이걸 명제로 만들어주면 P이면 Q이다 라고 명제를 만들어주면 이건 참 거짓을 그러면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호를 P 화살표 Q로 나타내고 앞부분을 가정, 왜냐하면 P라고 하면 Q가 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있을 거고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지금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에 속했던 원소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게 되면 참인 게 되겠죠. 네, P이면 Q가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X가 1인 2. 그러면 진리집합 표현하면 이렇게 1이고 여기 진리집합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X가 1이면 X제곱 1이다. 이 명제는 네, 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명제가 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표현해보면 그렇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며 네, 명제 P이면 Q이다. 네, 얘는 왜 맘대로 지우개로 바뀌는 거죠? 네, 명제는 참이다 되겠고 마찬가지로 명제가 참이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면 네,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잠깐 생각해 보면 x의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죠. 왜? 여러분들 이건 잘 알잖아요.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1이 있는데 이 경우는 맞다고는 하지만 x가 마이너스 1인데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는 진리집합이 이쪽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거짓이 되더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집합 관계에서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고 마찬가지로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부분집합이 아닌 게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예에서 보면은 x가 4의 약수이다. 그리고 q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쓸 때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보면은 1, 2, 4가 되고 1, 2, 4, 8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명제 x 빼기 3이 0이면 x제곱 빼기 3x는 0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진리집합 구해보겠습니다. x 빼기 3은 0이다. 이것의 조건은 우리가 p, 이것을 q라고 하면 p의 진리집합은 그렇죠. 3이 되겠고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네, 0하고 3이 되죠. 네, 보니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명제는 참이다. 참에다라고 쓸 뻔했네요. 이것도 미안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명제 2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만약 거짓인 경우는 반례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반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랬고 이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 P의 원소 중에 Q의 원소가 아닌 원소가 있다. 네, 그 녀석이 바로 반례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집합, 즉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반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2번에서 반례가 되는 애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Q라고 하면 조건 Q라고 하면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4, 6, 8, 10 땡땡땡 이렇게 쓰고 Q의 진리집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6, 12, 18, 24, 3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짓이 되는 얘는 뭘로 찾아주면 된다? 그렇죠. 발례는 포함되지 않는 거. 그걸 찾아주면 되니까 뭐 2, 4, 8, 10 이런 애들이 바로 발례들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진리 집합이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그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집합 PQ라고 하면은 어떻게 포함관계가 되냐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이거는 바로 그냥 확인해도 되고 벤 다이그램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오죠? 큰 녀석, 그러니까 Q가 나와야 맞겠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녀석, 그러니까 P가 나와야 맞겠고, 세 번째, 교집합의 예집합 또 나왔네요. 교집합의 예집합은 뭡니까? 그렇죠. 차집합이 되죠. 그래서 포함되는 녀석이 포함하는 녀석을 뺐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집합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4번. Q에서 P를 빼주면 공집합이다.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아닌 게 되겠다. 사실 공집합이 될 수 있기도 하겠죠. 포함관계 이렇게 됐지만 P와 Q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맞다고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5번. P는 Q의 여집합과 같다. 이거는 더더욱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전체 집합을 우리가 그렸다고 할 때 P와 Q의 여집합은 여기가 P가 있어요. Q의 여집합은 이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게 되겠네요.